안녕하세요. 김명진입니다. 제가 이번 시간부터 북미 이민 직업의 세계, 어렸을 때부터 일하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강의를 지금 하는 이유는 이게 지금 직업의 세계 10편으로 만들 거고요. 어, 지금 많은 분들이 그 한국에서 그 지금 여기 미국이나 캐나다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이민에 대해서 그리고 취업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문의를 하시고 실제로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이제 자료를 검색을 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이제 뭐 정식으로 회사에 취업이 돼서 경력직으로 이제 들어오시는 것이 아니라면 그 이 북미 이제 미국 캐나다의 그 취업의 현실을 10년 이상 이제 일한 그 이 분야에서 일한 그 채용 전문가로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목을 북미 이민의 직업의 세계라고 이렇게 말씀을 이제 1편을 이렇게 시작할 거고요. 어렸을 때부터 일하기에 대해서 어렸을 때부터 일하면 어떤 장점이 있는지, 어떤 경쟁력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일단 미국에서 일단 직업을 구하는 거는요. 이제 지난 시간에도 잠깐 이제 그 설명을 한 적이 있는데 미국 대학에서 일단 칼리지를 졸업을 합니다. 졸업을 하면 그런 그다지 메리트가 없습니다. 이제 캐나다하고 달리 미국은 이제 칼리지를 졸업하면 이제 그 졸업 후에 이제 그 OPT는 나오지만 그 전문직 취업 비자로 접근하는 이제 H1B를 이제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 대학 칼리지는 이렇게 뭐 이민자가 아닌 경우에 뭐 크게 이게 추천드리지 않고요. 그다음에 이제 결혼을 통한 이민 뭐 이거는 당연 뭐 어느 세계든지 그 현지 그 국의 그 시민권자하고 결혼하면 물론 영주권이 나오겠죠. 그리고 이제 미국 대학 학사 졸업자 같은 경우는 이제 졸업 후 OPT를 통해서 H1B, 그다음에 미국 학 대학원 석사 혹은 박사, 단기 농업 취업 비자, 단기 비승력 취업 비자 H2B 있고요. 제 인턴십 비자로 인턴십 후 스폰서, 그다음에 이제 비숙련직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소개를 했기 때문에 이거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 지금 제가 살고 있는 그 윈저에서 바로 이제 다리를 건너면 이제 한 7km 정도 다리를 건너면 바로 이제 미시간이 나옵니다. 이제 주요 이제 도시는 이제 디트로이트고요. 디트로이트부터 이제 북쪽으로 외곽으로 이렇게 50km 반경 한 30마일 정도로 해서 그 자동차 이제 공업단지가 이렇게 잘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시간 같은 경우는 이제 이제 자동화 로봇인 페녹이나 ABB의 그 본사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그 GM 자동차, 포드 자동차 이런 빅3가 다 본사가 이제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공장도 이제 뭐 그레놀라 비라트 스탬핑 공장이라든지 그 GM의 포드 공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 이 윈저나 이제 디트로이트 쪽에서 자동차 공업에 엔지니어링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물론 여기 그 관련 학교 윈저 대학에 이제 자동차 학과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많은 이제 메리트를 이제 가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미국 영주권을 받았든지 아니면 미국에서 공부를 하시든지 일단 자녀가 이제 영주권을 받았다 그러면 미국 미시간 미성년자 노동법에 의해서 18살 미만도 이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최소로 일할 수 있는 이제 그 나이는 이제 14살이고요. 18세 미만은 학교를 다니기 때문에 워크 퍼밋을 이제 교육청으로부터 받아야 돼요. 그래서 CA6는 이제 16살 미만, CA7은 17살 미만의 그 워크 퍼밋을 받습니다. 그 미시간 노동법에 의하면 만 16살 미만은 6일을 초과해서 이 근무를 할 수가 없고요. 하루 근무 평균이 이제 48시간, 8시간, 48시간을 초과 근무 못 하고요. 그다음에 하루에 10시간 이상 초과해서 근무를 할 수가 없고 밤 9시에서 아침 7시까지는 이제 학기 중에는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만 16살 이상은 학교 등교 시에는 주 24시간만 일을 할 수가 있고 이제 그 24시간이 넘으면 일을 하지 못합니다. 금요일 토요일 밤에 10시 반부터 오전 6시까지 야간 근무 가능하고요. 농장 근무는 좀 예외 조항이 있는데 16살이나 이제 그 이상은
16시간, 11시간 초과 근무가 불가능하고요. 주 62시간 이상 근무를 할 수가 없고, 동의가 없으면 48시간 이상 초과 근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캐나다 온타리오 미성년자 노동법은요, 임금이 지금 9월 30일 날 25센트가 오르는데, 최저 시급은 14.25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학생 최저 시급은 이제 13.40이고요. 이게 이제 학생이 이제 18살 미만이라고 이제 시급을 무조건 13.40만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 28시간을 초과 근무하게 되면 이 학생의 최저 시급은 14불 25센트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잡이 예를 들어 30시간 일주일에 30시간 일하는 잡이면 처음부터 이제 14.25로 계약을 해서 돼야 되는 거고요. 이제 28시간으로 이렇게 시간을 이렇게 조정한다 그러면 이제 13.40을 이렇게 줘도 됩니다. 그 고용주 입장에서요, 이제 이 학생이 16살, 17살 이렇게 돼서 와요. 학교 다니고 이제 학교 끝나면 이제 2시 반에 3시에 엄마 아빠가 이렇게 데려다 줍니다, 회사로. 그럼 이제 3시부터 이제 시작해서 뭐 8시나 8시 반까지 5시간 반 정도 이렇게 이제 회사를 이제 한 주 3회 다니고요.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코업을 신청해서 이제 이걸 학점제로 이제 1학점에 3학점 딸 수도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단 13.40을 일단 벌기 때문에 그 학생이 이제 대학교에 갈 학비도 벌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또 뭐 돈도 이제 자기가 모을 수가 있기 때문에 북미의 부모는 이제 자녀들을 뭐 가능한 한 빨리 일찍 그 일을 하게 하고 싶어 합니다. 왜냐면 그 대학을 나왔다고 하더라도, 칼리지를 나왔다고 하더라도 그 실무 경험이 일단 많은 사람을 이제 뽑기 때문에 이렇게 뭐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대학을 가야 된다, 뭐 이런 그 고정관념이 있는 저희 한국 출신의 이민자로서는 이게 좀 많이 받아들이기 힘들지만, 실제로 현장에서 가게 되면 이런 학생들이 이제 졸업을 하고 이제 좀 한 1년, 2년 이제 회사에서 필드에서 일을 하다가 이제 돈을 모아서 이제 다시 이제 학교로 가고, 본인의 뜻에 따라서, 그러니까 내가 이 분야의 일을 할 거기 때문에 나는 이 분야에서 기초를 다졌고, 학생 때부터 기초를 다졌고,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나는 이제 여기에 맞는 이제 뭐 엔지니어링 미시간 대학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윈저 대학이라든지, 아니면 웨스턴 온타리오 런던에 있는 대학이라든지, 윈저에 있는 세인클레어 칼리지, 이걸 가겠다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제 채용 담당자, 인사 전문가로서 볼 때는 그런 학생이 들어가는 이제 커리어 패스는 이렇게 많이 이제 딱 그런 어떤 그 정보를 이제 가지고 거기에 맞게 이제 설계를 해서 그 설계에 맞게 이제 진행이 되면 이제 그 학생의 그 자녀의 그런 미래가 많이 밝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어떤 사람이 이제 공장에서 이제 자동화 전문가가 이렇게 되려고 해요. 엔지니어가 되려고 그러는 거죠. 엔지니어 대학 가서 이제 대학 졸업을 하면 엔지니어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온타리오에는 EIT 제도가 있는데, 엔지니어 인 트레이닝이라는 거죠. 그 엔지니어링 자체를 하려고 그러면 그런 이제 뭐 기계 설계라든지 이런 걸 하려면 그 기계가 돌아가는 그런 프로세스를 알아야 됩니다. 이 프로세스를 알 때 내가 이 회사에서 공장에서 일을 했고, 이 기계도 돌려봤고, 이 기계에 어떤 안전 규정이 있는지 알고, 그럼 뭐 그런 복합적인 거, 이 기계에서 이제 불량이 났을 때는 어떻게 이제 고치는지도 알고, 이 기계의 전기 회로가라든지 그런 이제 문제점도 알고, 뭐 이런 과정을 거쳤다면은 이 사람이 이제 대학에 가서 더 쉽게 배울 수 있고, 그다음에 대학을 졸업했을 때 이제 나는 연구를 하겠다 그러면 대학원에 갈 수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회사에 가서 엔지니어 밑에서 이제 배우는 거를 엔지니어 인 트레이닝이라고 합니다. 보통 이 엔지니어 인 트레이닝을 뽑을 때 회사에서 꼭 필요한 사람 뽑습니다. 그러니까 학교만 졸업하고 이제 경력이 안 되고, 이제 이 사람이 이제 그 회사에서 뭐 특별하게 이렇게 뭐 없을 때, 그럴 경우에 굳이 이제 이 졸업생을 이제 바로 이제 투입을 할 수가 없고, 이제 뭐 직무 연수 뭐 언더잡 트레이닝을 하기 때문에 일단은 이런 이제 목표가 생겼다면 그 목표에 맞게 설계를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농장 전문가가 되겠다 그러면 이제 14살부터 농장에 보냅니다. 9학년이죠.
9학년 이제 저희 아들도 이제 9학년인데 이제 10월 달이면 이제 생일이 지나기 때문에 14살이 됩니다. 그럼 이제 본인이 이제 나는 농장 전문가가 되고 싶어 그러면 제가 이제 그 농장을 이제 찾아다니면서 이제 아들이 이제 파트타임으로 일할 수 있는 걸 찾아보겠죠. 15살 때부터 나는 이제 엔지니어링 가겠다 그러면 그 아이가 이제 학업과 이제 그 일을 이제 병행할 수 있는 한도에서 이제 공장에 가서 이제 거기서 이제 파트타임 뭐 스튜던트를 뽑으면 뭐 회사 입장에서도 뭐 그 뭐 품질 파트 체크하는 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13.40 이제 뭐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그다음에 아이들이 또 16살 15살 정도 되면 이제 키가 이렇게 커요. 뭐 어떤 애는 뭐 저기 15살인데 175 이렇게 되는 아이들도 있더라고요. 뭐 힘도 이렇게 어느 정도 근력도 있고 16살 때부터는 모텔 건설에서 일할 수 있고 18살 때부터는 광산 윈도우 클리닝에서도 일할 수 있는 게 이제 온타리오 미성년자 이제 노동법입니다. 그 일찍 일하면 좋은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왜 일찍 일하면 좋은지 일단 부모가 좋습니다. 아이가 일찍 일해서 자리를 잡는다면 이제 부모가 좋죠. 이제 그 뭐 부모가 이제 저희로서 이제 뭐 40대 중반 저희로서 이제 은퇴를 준비를 해야 되는 나이가 됐죠. 이제 45세부터 65세까지 이제 그 연금도 많이 붙고요. 이제 많이 이제 이런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일단은 일찍 일하면 좋은 점은 학교보다 일을 먼저 이제 그 그러니까 예를 들면 대학이라든지 칼리지라든지 일을 일에서 이제 어느 정도 경력이 쌓이면 그거를 일단은 이제 이 북미 사회는 이제 크게 쳐줍니다. 그래서 이제 일찍 일하면 이제 그게 좋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고용보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일하면서부터 이제 그 카운팅이 되고요. 일하면서부터 이제 카운팅이 되다 보니까 이제 그 뭐 이제 그 이제 만약에 이제 회사가 어려워서 뭐 일이 작업량이 떨어져서 이제 일을 중단했을 경우에 이제 레이오프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캐나다 같은 경우는 자기가 이제 근무한 시간과 이제 실업률에 따라서 자기 이제 급여의 55%가 다음 취업을 할 때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55% 받으면서 또 이제 뭐 회사에서 뭐 하루 일주일에 한두 번 부르면 또 가서 또 일을 하고 그래서 파트타임으로도 일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하다가 이제 레이오프가 되면 일단 나라에서 이제 직업 교육을 시켜줍니다. 2년짜리 이제 그 칼리지를 이제 기본적으로 시켜주고 뭐 이제 1년짜리 뭐 8개월짜리 직업 훈련 과정이라든지 그 뭐 트럭 스쿨이라든지 그런 걸 나라에서 다 이렇게 해줍니다. 용접이라든지 트럭 스쿨 같은 거 이제 등록해서 이제 끝내려면 이제 10,000불, 12,000불 이렇게 들어가는데 일단 이런 저기 그 정부 프로그램을 이용을 하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학비 책, 작업 매뉴얼, 교통비, 그 최저 생계비는 주당 410불씩까지 이제 줄 수 있고요. 뭐 가족에 따라서 데이케어도 필요하면 해줄 수 있습니다. 이건 뭐 물론 영주권 이상자만 되지만 어쨌든 이제 그 아이가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고 이제 대학을 가고 물론 부모님이 영주권을 안 받으신 경우는 18살 지나면 이제 학생 비자로 학교를 다녀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학생이 그 자력으로 이제 그 영주권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22세가 넘으면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어쩔 수 없이 이제 학교를 가야 되겠지만 만약에 이제 영주권이 있는 이제 학생이다 그리고 졸업생이다 하면 굳이 이렇게 급하게 해야 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대학에 바로 진학을 할 수도 있고요. 대학을 다니면서 이제 또 이제 파트타임으로 일을 할 수가 있는 거고 방학이 길기 때문에 4월 말부터 이제 9월 초까지 이제 방학이고 그 방학 동안에 와서 이제 회사에서 일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뭐 옵션은 많습니다. 이렇게 해서 16살 때부터 일한 이런 사람이 40년 동안 CPP를 부으면 이제 58세가 되죠. CPP 지금 기준으로 1175.83이 됩니다. 40년 거주했습니다. 그럼 OAS, Old Age Security라서 노령연금 나오죠. 613.53이 나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걸 합치면 1800불 정도의 연금이 계속 나오고요. 47년 동안 개인 은퇴 저축연금을 부을 수가 있는데 직전에 총소득의 18%까지 이거를 이제 소득 공제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계속 이제 18% 저금하고 소득 공제되고 뮤추얼 펀드로 이제 투자를 하고 이제 계속 돈이 올라가고 그렇게 이렇게 해서 이제 계속 올라갈 수가 있고요. 이 세컨 커리어는 저희 동네 같은 경우는 이제 세인클레어 칼리지에서 그런 과정을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my estimate annual retirement income이
지금 현재 14만 2천 정도 나오는데 이거는 뭐 어째까지 지금 뭐 그 펀드의 그 수익률이 20% 가까이 되기 때문에 뭐 이렇게 소득이 14만 불 나온다고 잡혔어요. 근데 이제 이 금액이 굉장히 불가능할 것 같은데 실제로 이제 가능합니다. 그 이유는 다음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겠습니다. 그 캐나다 1990년에 이제 만불의 이제 그 RRSP, 그러니까 은퇴 적금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때 이제 제가 국민 평균 소득, 그러니까 1인당 국민 평균 소득을 보니까 24,448불 US 달러로 이렇게 벌었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는 이제 대략 보면 46,194.72 US 달러로 그렇게 이제 개인당 1인 국민 평균 소득이 됩니다. 그럼 이제 1990년에 이제 만불이었던 게 2019년에는 20만 7,787 870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프가 이렇게 이제 S&P, 다우존스, 나스닥 따라서 이렇게 오르고요. 같이 이 펀드하고 이제 그 곡선은 같이 이렇게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29년 후에 내가 이제 투자한 만불이 이제 20만 불로 이제 20배가 뛰어 있고요. 뭐 이건 아주 기본적으로 투자한 사람에 해당되고 이제 뭐 더 많이 부었다면 이제 더 많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50억 프로젝트가 그 현실적인 겁니다. 그게 이렇게 꾸준히 불 수 있는 게 어려워서 그렇지 이렇게 이제 저기 국민연금 은퇴연금을 별도로 이제 국민연금과 별개로 이제 불입을 했다면 이제 20만 불 그다음에 5 밀리언 정도는 여러분들도 이제 여러분의 자녀들은 충분히 이제 소화해낼 수 있는 거라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1990년 12월 31일 날 만불을 부었어요. 그러면 그게 10년 후에 6만 3천 불로 일단은 6배가 일단 올라가 있고요. 2000년도에서 2010년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10년 후에는 6만 불이 이게 다시 한번 떨어지는 기간이 있었어요. 5만 9천, 6만 8천, 6만 3천. 이때 뭐 서브프라임 모기지, IMF 이런 거 터졌죠. 그래서 5만 9천, 4만 6천, 5만, 5만 2천, 5만 6천, 6만 2천. 그렇게 해서 이게 떨어졌다가 올라갔다를 이렇게 반복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원금이 만불이에요. 떨어져 봤자 원금 밑으로는 안 떨어졌습니다. 지금까지. 뭐 이렇게 장기적으로 이렇게 부었을 때 이러다가 2015년도에 10만 불로 올라갔고 2015년도에서 2020년도에 19년도에 20만 불로 올라간 건데 20배가 올랐어요. 여기에 대한 이제 근거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능 시나리오는요, 은퇴연금 뮤추얼 펀드 시나리오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US 펀드 이제 일정 펀드를 이제 기준으로 한 거고요. 제가 이제 다 찾아봤죠. 1990년 빅맥이 이제 2불 19센트 했습니다. 캐나다에서요. 최저임금이 8불 6센트였고요. 온타리오 2019년 빅맥이 이제 7불 19센트하고 최저임금이 14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학생이 18세부터 일을 시작을 했어요. 82년도에 시작을 해서 만불이 되기까지 그 연 불입소득의 18%를 다 계속해서 부은 겁니다. 뭐 어렸을 때부터 부었기 때문에 연금도 많이 늘어나고 이제 부으면서 또 리턴도 많이 받았을 겁니다. 그리고 애들 결혼해서 자녀가 나오면 또 결혼해서 또 이제 그걸로 이제 계속 이제 리턴을 받았고요. 이제 18% 이제 맥스에 맞추는 걸로 한번 이제 가정을 해봅시다. 그래서 1982년도에 이제 18살 때부터 일을 시작을 한 게 이제 그 국민 평균 소득의 1인당 평균 소득 60%라고 가정을 했을 때 한 6년 정도 지나면은 일단 이 만불을 이제 부었어요. 만불을 부어가지고 26살에 만불을 불입하고 일단 불입을 중지했어요. 그냥 나도 모르게 그냥 만불 놔뒀는데 지금 이제 이 사람이 55세가 됐어요. 그래서 26세, 30년이 지난 후에 이 만불 부었던 게 이제 20만 7천 불이 된 겁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26세부터 55세까지 29년 동안 그 연금을 RRSP를 한 번도 안 부었을까요? 물론 계속 부는 사람은 18% 계속 부어보세요. 그럼 이게 5 밀리언 뭐 이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은 그냥 조금 이제 타이트하죠. 이제 자기 연금의 거의 이제 10분지 1을, 그러니까 5분의 1을 계속 저축을 한다고 봤을 때,
내 생활이 나는 100% 이제 돈을 쓸 수가 있는데 80%밖에 못 쓰는 거죠. 거기다가 또 세금은 또 어느 정도 20%에 30%또 되니까 나는 한 달에 5천 불 벌어서 2,500불밖에 돈을 못 쓰는 거예요. 나머지는 세금으로 나가고 나머지는 이제 다 저축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굉장히 타이트하지만 은퇴 후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65세가 되면 이 사람 이제 50억이 됩니다. 50억. 지금 돈으로 50억이면요. 여기 리밍턴에 이제 6억 정도면 여기 600,000면 아주 좋은 싱글하우스 수영장 딸린 그런 집을 살 수가 있어요. 그 집에서 계속 돈을 쓰면서 그러니까 그 44억이 남았죠. 계속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그 44억을 1년에 1억씩만 써도 이자는 또 잘할 거고 뭐 저기 주식 배당에다 넣었으면 계속 배당금이 잘할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돈이 생기는 겁니다. 열심히 어렸을 때부터 일해서 자녀 빨리 독립시키고요. 자녀를 좀 경쟁력 있는 그런 필드에 거기에 뭐 일을 하게 되면 뭐 회사에서도 이제 공부를 시켜줄 수 있는 거고 제가 이제 근무했던 회사들도 칼리지 정도의 그 교육은 회사가 필요하면 이제 다 시켜주는 그 복지 제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29년 동안 원금의 20배의 가치가 상승했는데 소비자 물가 지수는 3배 뺏기 이제 증가가 안 한 거죠. 빅맥 2.19에 사고 이제 최저임금 8불이었는데 그러니까 15분 일하면 빅맥 하나 먹었어요. 지금은 마찬가지죠. 지금은 이제 더 커졌네요. 이제 30분을 일해야 빅맥 하나 간신히 먹으니까 물가가 많이 오른 거예요. 물가 많이 올랐지만 어쨌든 그 최저임금에서 30분을 일해야 빅맥 한 개를 먹을 수 있다. 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고등학생 청소년 취업 박람회 이제 이 한국에서 제가 고등학생 취업 박람회는 글쎄요 뭐 그 공고라든지 이런 그 정보 산업고 이런 데서는 물론 했을지도 모르겠지만 뭐 근본적으로 이제 대학을 가야 되기 때문에 이 고등학생 취업 박람회에 대해서는 뭐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그 고용주로서 참여한 2018년 5월 18일에 보면 이때 고등학생 뽑았어요. 고등학생을 뽑아서 또 제가 고등학생을 하이어링 했습니다. 뭐 한 3명 정도 뽑아가지고 그 친구들이 이제 계속 학교 다니면서 회사도 다니고 뭐 이런 일을 이렇게 했었는데요. 뭐 열심히 일도 하고 뭐 계속 그 자기 그 필드에 이제 그 분야의 일을 이제 경력을 쌓아가는 거였고요. 이 친구들이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거나 이제 칼리지 갔거나 아니면 대학을 갔을 때 이 회사에서 일한 뭐 회사에서 제가 안전교육도 가르쳤죠. 지게차 가르쳤죠. 뭐 크레인 가르쳤죠. 이 친구들도 뭐 가서 뭐 퀄리티 자동차 그 퀄리티 그런 파트 체킹하는 그런 교육도 받았죠. 그러니까 이제 뭐 딱 그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졸업하고 이제 칼리지 졸업을 했을 때 이제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학교만 다니는 애들에 비해서 굉장히 경력이 많은 겁니다. 뭐 프로젝트도 했고요. 뭐 회사도 다녔고 뭐 이력서에 너무 쓸 게 많아요. 그러면 이제 그런 친구들이 이제 그 인터뷰 보러 오면요. 너무 자신 있게 잘합니다. 굉장히 자신 있게 인터뷰를 잘하기 때문에 이 정도면 내가 뽑아도 되겠다 하고 이렇게 뽑아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뭐 벌떼같이 모여들어서 이렇게 이력서 이렇게 잔뜩 이렇게 쌓였고요. 여기서 이제 3명 뽑아가지고 이제 채용을 했었습니다. 그린하우스 그로우 이거는 이제 11살에 이제 아이들이 이제 그린하우스에 가서 이제 그린하우스 클럽 이제 그 체험하는 건데요. 여러분들 여기 리밍턴 지역이 제가 그 그린하우스 및 이제 공장지대라는 걸 말씀을 드렸을 거고요. 이 그린하우스 그로우가 돈 엄청 많이 벌어요. 그거 잘 모르시죠? 이 온타리오의 이제 그린하우스는 이 북미의 그린하우스는 네덜란드 기술이 이렇게 도입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런 그 새로운 그런 작물이라든지 패킹 시스템을 세팅할 때 그 네덜란드 출신 컨설턴트를 데려와요. 그 사람들 뭐 시간당 막 그 30, 40만 원씩 이렇게 주고 이렇게 데리고 오는 거죠. 뭐 3, 4일 컨설팅하고 이틀은 이제 트래블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10번 정도 1년에 한 10번 정도 와서 컨설팅 해주고 돌아갑니다. 물론 그렇게 해주면서 이제 1년에 일주일만 일하면서 연봉은 이제 뭐 저희 매니저 이상 벌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린하우스 그로를 하려면 이제 홀티컬처라는 학교를 다니는데 뭐 랜드스케이프 홀티컬처 그러니까 농장 조경학과를 다니는데 여기 이제 다니고 이제 경력을 쌓으면 뭐 어느 정도 그 아주 안정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저희 그 농업 분야는 저희 뭐 코로나 뭐 끄떡 없었고요. 뭐 서브프라임 뭐 끄떡 없었고
그다음에 이제 뭐 IMF 때도 끄떡이 없었다고 합니다. 이 농업이라는 거는 계속 자라는 산업이고 뭐 사람들은 계속 뭐 먹고 유기농 이런 걸 먹기 때문에 한 번도 꺼지지 않고 계속 자랐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그 어떤 팜에서 그 저기 그 팜 그로 그러니까 뭐 기르는 거를 이제 그 관리하는 사람을 이제 뽑는데 7만 5천 불에서 9만 불을 주고요. 뭐 이걸 관리하는 이제 그 총괄 매니저는 15만 불에서 18만 불을 받습니다. 사실 캐나다에서 15만 불에서 18만 불 받는 게 뭐 쉽지 않아요. 뭐 저희 시장이 그 저희 윈저 시장님 뭐 이렇게 이런 시장급 사람들이 이제 18만 불 뭐 그리고 병원장 이런 사람들이 20만 불 이렇게 받는 건데 이 농장에서 그거를 이제 차지하는 사람들 이렇게 많이 받아요. 물론 이 농업에서 이제 어느 정도 이 정도 길을 가기까지는 이렇게 10년이라는 5년에서 10년이라는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어린 아이들이 14살 때부터 준비한 아이들이 농장 계속 경험 쌓고 뭐 저기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슈퍼바이저 되고 잠깐 칼리지 가서 이제 일을 하고 또 이제 다시 돌아와 갖고 또 다시 그린하우스에 또 일을 했을 때 이 친구들이 이 아이들이 얼마나 그 농업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지는 여러분들이 한번 이 지역을 한번 견학해 보시고 저하고 이제 상담을 해 보시고 그렇게 진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립 직업학교 지원 가능 리스트 이제 윈저 리밍턴에서 설명드렸는데 아까 세컨 커리어라고 정부에서 이제 28,000불까지 지원해 주는 거는 이제 일을 하다가 이제 레이오프가 되면 정부에서 이제 아예 학비를 다 대줍니다. 그리고 생활비까지 다 대주고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보면 아카데미 트럭 스쿨, 캐네디언 칼리지 오브 헬스 사이언스 앤 테크놀로지, 글레이드 테크니컬 트레이닝, 인사이트 어드밴티지 잉크, 그다음에 이게 저기 인사이트 어벤 리밍턴에도 있고요. LMS 몬테소리 티처 에듀케이션, 그러니까 티처 에듀케이션 프로그램도 물론 들어갈 수 있고, 노르스타 트럭 드라이빙, 그다음에 온타리오 트럭에 이제 북미에 이제 트럭에 관심이 이제 트럭 드라이버에 관심 있는 사람 이제 여기 할 수 있고요. SE Career College of Health, Transport Training Center of Canada, Trials College Business Technology, 이제 헬스케어 쪽에 뭐 그 의무 기록사 이런 거 하시려면 이제 이쪽 가시면 되고요. 뭐 마사지 뭐 이런 것도 거기서 한다고 그럽니다. 웨스트 벨트 칼리지, 그다음에 윈저 캐리어 칼리지, 그다음에 이제 윈저 플라잉 클럽. 뭐 이렇게 비행기 날리는 그런 클럽도 뭐 뭐를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단기 체험 학습을 이제 윈저에서 이제 많이 이제 한 4년 정도 이제 진행을 했는데요. 올해는 이제 코로나 여기서 이제 제가 강의도 하고 이제 그 학생들이 이제 궁금한 거 있으면 좀 저기 뭐야 상담도 해주고 그랬는데 올해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좀 이게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 2019년도, 그다음 2017년 계속 3년 연속 진행했는데 올해는 요 프로그램이 지금 뭐 없는 것 같아요. 그 몬트리올 학교 단기 학습 체험은 이제 저희가 이제 그 협력 주관을 해서 이제 이 저기 스케줄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한 10월 달쯤에는 다시 몬트리올로 방문해 가지고 지금 현재 지금 온라인으로 이제 진행되고 있던 여러 가지 그 캠프라든지 어학연수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체험학습 프로그램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저희 담당자하고 미팅을 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캐나다 이제 보시면 이제 생클러 칼리지는 유럽식 사회주의 시스템 도입 및 유학 후 이민을 통한 다양한 이민 기회. 그래서 유학 후 이민은 1년제는 간병인, 그다음에 학사 후 비즈니스 오피스 실무, 의무 기록, 용접, 정기기사 수련 배관공이 있고요. 이게 1년짜리도 있지만 이제 8개월짜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방학 없이 1월 달에 시작해서 이제 8월 달에 끝나는 그 속성 과정도 있는데 지금 현재 그 취업 비자가 이제 나오는데 이제 9개월이 걸려요. 졸업하고 이제 나오는 기간 동안 이제 그 기다리고 그 다음에 1년짜리 비자가 워크 퍼밋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시간적으로 어떻게 보면 유리한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듀오링고 100점 160점 만점에 100점 맞으면요 어학연수 없이 이제 수속 가능하고요. 이제 캐네디언 칼리지를 뭐 빠른 시간에 졸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3학기 속성 과정은 헤어 디자이너, 국경수배대, 유아교육, 피부관리사, 특수교육사, 법무사 3학기 플러스 1학기 실습 이제 과정이고요. 2년제부터 이제 칼리지도 4년제까지 이제 그 대학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정부 영주권, 온타리오 주정부 영주권이나 연방정부 영주권에 접근하기가 이제 쉬울 거고 그 다음에 졸업하고 이제 일과 병행하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잡을 잡을 때 이제 어떤 그리고 그 잡이 이제 졸업을 했을 때 과연 작업 시장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항상 이제 상담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학기 중 20시간 방학 동안 풀타임 가능으로 노력에 따라서 학비 및 생활비의 대부분을 충당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입학 후 18개월만 버틴다면 소득에 따라서 학생 중이라도 이제 자녀 양육비, 그러니까
그게 이제 우유값이라고 하는데요. 그 배우자 취업 여부에 따라서 오힙 공과 이제 건강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듀오링고 100점이나 아이엘츠 아카데믹 15.5를 받으면 여러분들께서 이제 그 세인클레어 칼리지 입학이 가능하십니다. 저와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저희 이메일이나 카톡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이제 상담 요청을 해주시고 이제 뭐 그 케이스에 따라서 뭐 기본적인 무료 상담이라든지 이제 유료 상담은 따로 이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동영상 봐주셔서 고맙고요. 이게 이제 10년 이상의 이제 그런 그 개발을 거쳐서 이제 어느 정도 정착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제 한번 이쪽에 관심이 가지신다면 저와 함께 한번 상담을 뭐 하시면은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